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박보윤입니다. 오늘은 원게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중견 게임사 CEO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게임 리스크라고 하면은 게임사의 매출의 대부분이 주력 게임 하나에서만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데, 원게임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게임사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게임사의 CEO들은 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규현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규현 기자입니다. 네, 이규현 기자. 그 원게임 리스크, 이게 뭐 이제 한 번에 확 해결해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임사의 CEO들은 어떤 해결책들을 좀 준비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신작 개발에 사활을 거는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이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경인 대표는 2021년 말 출시 예정인 붉은 사막 홍보에 일찌감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2020년 말부터 개발자 간담회와 게임 영상 공개 등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도 붉은 사막은 처음부터 콘솔 시장을 겨냥해 높은 완성도로 제작되고 있는 만큼 검은 사막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21년 말, 올해 말이라고 이제 얘기한 건데, 그거를 1년 전부터 준비해서 막 얘기를 하고, 또 기존의 주력 게임하고 이제 비교해서 또 얘기하고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경인 대표는 붉은 사막이 프로젝트 CD라는 가칭으로 알려졌을 때부터 프로젝트 CD는 검은 사막 같은 전통적 MMORPG와 다른 게임성이지만 플랫폼과 관계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는 펄어비스의 매출 80% 이상이 검은 사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깔려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의 흥행으로 중견 게임사 반열에 올라섰는데요. 검은 사막을 PC, 모바일, 컨솔 버전으로 내놓은 뒤 지금까지 거둔 누적 매출만 2조 원을 넘어설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검은 사막 얘기했는데, 이 검은 사막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게임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제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 PC 게임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것까지 따지면은 2015년 그때 나온 게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펄어비스가 원게임 리스크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게 된 것도 검은 사막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인데요. 국내 게임사 상당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2020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는데요. 펄어비스는 오히려 그 기간에 매출이 줄었습니다. 정경인 대표가 붉은 사막의 정보를 적극 소개하기 전까지 증권업계에서 펄어비스 주가 전망을 어둡게 보기도 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결국 펄어비스의 주요 수익원이 검은 사막밖에 없다는 시장의 걱정이 반영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새 게임, 붉은 사막인데, 이제 이게 나오려면 뭐, 물론 아직 좀 멀긴 했지만, 이게 나오면은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의 그 의존도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건가요? 붉은 사막의 흥행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시장의 기대는 상당히 높습니다. 붉은 사막 게임 영상이 공개된 다음에 펄어비스 주가가 뛰어오르기도 했고요. 붉은 사막은 국내에서 보기 드문 오픈월드 게임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펄어비스는 고티, 그러니까 올해의 게임을 노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픈월드 게임은 한번 성공하면 꾸준하게 사랑받는 장르인 만큼 붉은 사막이 성공한다면 펄어비스도 원게임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떤 게임이 나올지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펄어비스의 정경인 대표 말고 새로운 게임을 출시해서 기존의 그 원게임 리스크를 극복하겠다, 이런 게임사가 또 있나요? 네, 크래프톤의 김창완 대표이사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김창완 대표이사도 신작 게임을 통해서 원게임 리스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신작이 시장에 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곧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만드는 곳인데, 이 게임이 정말 글로벌하게 성공을 한 대작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놓은 신작들은 이렇다 할 흥행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에서 2020년 12월에 내놓은 PC 온라인 게임 엘리온의 흥행 여부가 중요해지는데요. 이 게임은 크래프톤에서 6년 동안 개발한 대형 MMORPG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창완 대표도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엘리온을 통해 크래프톤의 명작을 지속해서 선보이는 회사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엘리온이 지금 출시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지금 흥행상은 좀 어떻습니까? PC방 게임 리서치 전문 서비스 게임트릭스와 더르그에 따르면 엘리온은 2021년 초 기준으로 게임 사용량 순위 10위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PC 온라인 MMORPG가 출시 직후에 가장 인기를 끄는 경향을 고려해보면 엘리온의 초반 흥행은 아주 좋은 편은 아닌 셈입니다. 엘리온에는 부분 유료화 게임과 달리 이용자가 플레이를 처음 할 때 유료 결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바이트 플레이 방식이 도입됐는데요. 이용자가 이 방식을 낯설게 여기는 점 등이 엘리온의 초반 흥행 여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크래프톤이 야심차게 새로 내놓은 이 엘리온을 통해서 원게임 리스크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건가요? 아직은 판단하기 이릅니다. 크래프톤이 엘리온의 대표 콘텐츠로 내세웠던 진영전이 2021년 1월 8일에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이번 업데이트가 이용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바이트 플레이 같은 결제 방식은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온의 초기 반응이 미지근하더라도 장기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김창완 대표가 지금 크래프톤의 기업 공개, IPO, 그러니까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엘리온의 성공이 더 절실하겠네요. 네. 크래프톤은 2021년 기업 공개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상장을 앞두고 원게임 리스크가 최대 약점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2020년 3분기 매출의 80% 이상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거뒀는데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2017년에 출시된 만큼 매출이 하향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김창완 대표도 배틀그라운드 외의 수익원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상장 전 그리고 상장 후에도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가 취임사에서 내 역할은 제2와 제3의 배틀그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제작의 명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사를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게임 리스크라고 하지만 여기서 매출이 계속 잘 나오고 꾸준히 이제 인기를 얻고 있으면 이걸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게임사들은 이 원게임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런 의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게임이 출시된 지 오래되면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기 마련이지만 업데이트 등을 통해서 게임 수명을 연장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넥슨 같은 경우에는 2009년 던전앤파이터 중국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매출의 상당 부분을 던전앤파이터 중국 매출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게임 리스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견조한 영업이익 증가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대부분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한 게임에서 올리는 회사인데요. 하지만 e스포츠와 접목을 통해서 장기 흥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흥행 게임이 하나밖에 없는 회사는 그 게임의 이용자를 붙들어두는 데 실패하면 한 해 성적뿐 아니라 장기적인 부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력 게임의 부진을 메워줄 다른 매출원이 없으면 옛날만큼 업데이트 등에도 신경 쓰기 힘들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위험성도 있고요. 네, 그러면 그 게임 하나의 흥행을 가지고 이제 상장했던 그런 게임 회사가 장기적인 부진에 늪에 빠진 뭐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네, 소위 카카오 게임 키즈라 불리던 파티게임즈, 썬데이토즈, 데브시스터즈는 상장할 때 각자 흥행 게임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티게임즈는 아이러브커피, 썬데이토즈는 애니팡,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가 크게 흥행했는데요. 하지만 파티게임즈는 2020년 9월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아이러브커피의 후속작들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회사가 적자 전환했고 2017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감사인에게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썬데이토즈와 데브시스터즈도 후속작들에 잇따른 실패로 몇 년 동안 실적 부진에 시달린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부진의 늪에 빠진 회사들이, 그런 회사들이 있고, 이제 그 반대로 신작 개발을 해가지고 원게임 리스크를 극복한 그런 회사, 그리고 그런 CEO, 누가 있을까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이사회 의장을 좋은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는 한때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의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회사였는데요. 2016년 당시 스마일게이트 CEO였던 권혁빈 의장은 회사 차원에서 새로운 IP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뒤 스마일게이트는 2018년 신작 게임 로스트아크를 내놨습니다. 권혁빈 의장은 평소 언론 노출이 적은 편인데도 로스트아크 출시 기자간담회에는 직접 나올 정도로 이 게임에 정성을 들였는데요. 안정적인 매출원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스마일게이트의 원게임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펄어비스의 정경인 대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작으로 성공을 꾀하기보다는 트리플 A급을 만들어서 오래 사랑받는 그런 게임을 내놓겠다. 바로 그 게임 제작, 그 철학, 뭐 이것에 대해서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또 크래프톤의 그 김창완 대표 역시도 게임 제작의 명가를 만들겠다 이런 포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펄어비스는 검은 사막을 내놨고 또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내놔서 정말 글로벌 흥행 대작을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두 회사는 원게임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큰 사랑을 받는 큰 게임이 하나 있는 것이 도토리 키재기식의 작은 게임이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매출도 인기도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게임 리스크를 언젠가는 극복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 정경인 대표와 그리고 김창완 대표가 이와 같은 원게임 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게임 제작의 명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저희들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CEO 톡톡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